한국구세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노숙인 지원 시설 은평의 마을이 설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거리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지난 60년을 돌아보며 노숙인들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개혁 개정 성경을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개정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을 살리면서 성경 원문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성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오는 2035년까지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충남 천안 일대에 한국기독교기념관을 짓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기독교 기념관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신대가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은용 교수를 22대 총장으로 선임하고 28대 신임 이사장으로는 광주 베델교회 리종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노숙인 지원 시설인 은평의 마을이 설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거리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지난 60년을 돌아보며 노숙인들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란 뜻을 가진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 지난 1961년 시립갱생원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은평의 마을은 노숙인에 대한 복지체계가 바로 서기 이전부터 한결같이 거리에 소외된 이웃들을 섬겨왔습니다. 마리아 수녀회와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를 거쳐 지난 2019년부터는 한국구세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현재 700여 명의 성인 남성 노숙인들을 돌보며 이들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 시설과 정신 요양 시설을 운영하며 중증 질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노숙인이나 이런 사회복지 체계가 없을 당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또 지쳐 있는 분들, 아파하는 분들 이런 남성들을 모셨던 시설입니다. 올해까지 14만 5천여 명이 은평의 마을을 통해서 돌봄과 섬김을 받아왔고 많은 분들이 마지막 삶을 살았던 그런 자리입니다. 60주년을 맞은 은평의 마을은 지금까지 함께한 이들의 헌신을 돌아보며 거리의 이웃을 향한 섬김과 돌봄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평의 마을 홍봉식 원장은 특히 은평의 마을에서 삶을 마감하는 노숙인들이 많다며 이들이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장은 이와 함께 영적인 돌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의 마지막 삶의 자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영적인 돌봄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다면 이 땅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삶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인들의 외출이 제한되고 병원 입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숙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개혁 개정 성경을 변화된 시대 상황에 반영해서 새롭게 개정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을 살리면서도 성경 원문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성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오는 2035년까지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가 공예배 때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을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재개정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개혁 개정 성경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대 변화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고 성서학 발전으로 성경 원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는 각 시대의 독자들에게 성경을 보다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1938년과 1961년 그리고 1998년 크게 세 차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서학의 연구 결과와 또 언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성경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887년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인 예수 성교 전서를 비롯해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낫권으로 번역되던 성경은 국내에서 조직된 성경 번역자회가 신구약 번역을 완료하고 1911년 성경 전서를 펴냄으로써 통일된 성경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성경 전서가 출판되던 해 9월 개역자회를 조직해 번역된 성경을 우리식 표현으로 새롭게 개정하는 개역 작업을 시작해 27년 만인 1938년에 성경 개역을 펴냅니다. 한국교회는 이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성경 표기를 고치고 일부 번역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33년 뒤인 1961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완성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7년 뒤인 1998년에 개역 한글판을 보완해 개역 개정 성경을 출판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세대에 해당하는 30년 주기로 성경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개정 성경을 펴낼 당시 원고 작업과 감수 작업에 15년이 걸렸던 점을 고려할 때 개역 개정 성경이 만들어진 지 23년이 지난 지금 재개정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재개정 작업은 오는 203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성경 개정 작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나오게 되면 감수용을 출간을 해서 한국교회에 감수 의견을 요청을 하고 이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035년경에 개역 개정판에 재개정판을 출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개정 재개정 작업은 최신 원문 편집본을 대본으로 삼아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진행하되 한국 교회에 자리 잡은 교회 용어와 독특한 경전체는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문과 오해 소지가 있는 번역문을 다듬고 어려운 한자어나 고어 등을 쉬운 현대어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서공회는 성경 재개정을 요구하는 수천 건의 문의가 데이터로 축적돼 있다면서 한국 교회 여러 교단의 성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재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예배에 사용하는 성경과는 별도로 다음 세대가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쉬운 우리말로 쓴 새 한글 성경 번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번역된 신약 성경을 올해 말쯤 선보일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충남 천안 일대에 한국기독교기념관을 짓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기독교 기념관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기독교 기념관 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의 과장 광고를 이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이 21만여 제곱미터 6만 5천 평에 달하는 부지에 기독교 기념관을 건축하겠다고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66m 높이의 예수상과 성서 수목원, 노아의 방주 등을 만들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기독교 기념관은 지난 3월 30일 한국교회 연합과 함께 착공 예배를 드렸으며 최근에는 몇몇 건축회사와 설계사무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건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는 기독교 기념관 건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념관이 들어설 천안시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기독교 기념관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1월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독교 기념관의 과장 광고를 경고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천안시는 허가한 사항과 기독교 기념관 측이 홍보하는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천안시가 허가를 한 건 9,800여 제곱미터 3천여 평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종교 시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기념관 측은 21만여 제곱미터 6만 5천여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기독교 테마파크를 건축하겠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 같은 계획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독교 기념관 측이 허가받은 부지보다 무려 20배나 부풀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종교 시설로 허가를 내줬을 뿐 기독교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허가 요청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허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뭐 노화의 방지라든지 뭐 이런 큰 예수의 상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는 지금 허가가 받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않았고. 주무관청의 허가보다 부풀려 홍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홍보 동영상이나 조감도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기념관 측은 CBS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홍보와 투자를 받기 위해 동영상과 조감도를 제작했다며 이를 근거로 과장 광고라고 폄하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종교시설로 허가받은 부지 외에 다른 부지도 토지 승낙서를 받았다며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기념관과 관련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을 꿈꾸며 시작한 한국 기독교 기념관, 사업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22대 총장에 김운용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장신대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운용 교수를 22대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총장 대행을 맡아온 김운용 교수는 이사회 선임 즉시 업무를 시작하며 오는 9월에 열리는 예장통합총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거쳐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한편 28대 신임 이사장에는 광주 베델교회 리종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청와대 이정미 행정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종무관이 최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영은 신임 총회장 인사차 성낙성결교회를 방문해 지영은 목사와 환담했습니다. 지영은 총회장은 이 자리에서 K방역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한국교회도 K방역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총회장은 또 임기 동안 우리 교단이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교계가 기독교인들 다수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유감의 뜻과 함께 타종교에 대한 예의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불교의 중요한 봉축 법요식이 있는 날 기독교인들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예불 행사를 방해한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밝히고 다종교 국가에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의 신앙과 종교가 중요하다면 타종교에 대한 예의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와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함께 헌혈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주시 장로교연합회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부흥성회 준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헌혈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연합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헌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지역 사회에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저희들이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 1일 부흥성회 준비기도회가 전주 서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어린이들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졌고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장 박종숙 목사는 연합회가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제7회 강원 CBS배 목회자 테니스 대회가 원주 백운 테니스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최헌영 강원 CBS 원주방송 운영이사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서 운동을 통해 하나 되어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강원도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2021년 전국노회 임원들을 초청해 교단정책 워크숍을 갖습니다.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총회 제정 농어촌 주의를 5월에서 11월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의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사랑의 교회와 온라인에서 개최됩니다. 고신대 태권도 선교학과 품새 선수단이 2021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